2026년 1월의 어느 추운 새벽, 강원도 GOP 최전방 초소 한 병장이 야간 근무를 서다가 철책선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2km라 저 너머에도 누군가 총을 들고 서 있을 겁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강할까?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입니다. 북한은 31위, 무려 26계단 차이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견인포 4,400문, 자주포 3,270대, 호위함 17척, 예비군 310만 명, 올해 국방 예산만 66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 병장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가 입대하기 전 예비역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수야, 군대 가면 열심히 해. 근데 너 하나 알아둬라.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저들이 그걸 쓰면 끝이야. 병장은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지금부터 세계 5위 대한민국이 31위 북한에게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습 6조 원을 쏟아부어도 310만 예비군이 있어도 4,400문의 포가 있어도 막을 수 없는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2026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군사력 순위, 대한민국은 평가지수 0.1642점으로 당당히 5위를 차지했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영국을 제쳤고 프랑스를 제쳤고 일본도 우리 뒤였습니다. 이 평가는 60개 이상의 지표로 이루어집니다. 병력수, 무기 보유량, 경제력, 지리적 요소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매우 정교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핵무기를 평가 변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핵무기를 빼고도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한 겁니다. 이들은 핵무기 없이도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이 오직 재래식 무기만으로 5위에 오른 겁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불안하게 봐야 할까요? 1953년 여름, 휴전협정이 체결되던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90세가 넘은 6.25 참전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숫자로는 많았어. 근데 중공군이 밀려올 때 그 숫자가 무슨 소용이었나? 당시 메가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사용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해임됐습니다. 만약 그때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전쟁의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쟁은 총알 개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포병 전력 세계 최강급입니다. K9 자주포는 분당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사거리도 40km가 넘습니다. 실제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K9의 대응 사격은 북한군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핵무기 한 발이 모든 포병 전력이 10분 안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15킬로톤급이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한복판에 한 발만 떨어져도 수십만 명이 즉사하고 군의 지휘체계 자체가 마비됩니다. 310만 예비군도 소용없습니다. 동원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얼마나 강할까요? 31위입니다. 2024년에는 36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과 비교도 안 됩니다. 북한군의 탱크 대부분은 1960, 70년대 구형입니다. 전투기도 낡았고 병사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없는 그것이. 탈북민 출신 군인은 증언합니다. 북한군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남조선이 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한테는 비밀 무기가 있다. 병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김정은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이 계속 약화되는데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국력을 쏟아붓는 이유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봐야 합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인도가 압도적입니다. 인도군은 파키스탄군의 거의 2배입니다. 하지만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인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전면전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핵무기는 약자의 무기입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나라가 강대국과 대등해지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을까?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해구산 강화입니다. 확장 억제 전략을 더 구체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평양에 핵을 쏠까? 그렇게 하면 북한도 미국 본토를 향해 ICBM을 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서울을 지킬까요? 둘째,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과거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1991년 철수했던 것을 되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미국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셋째, 독자 핵무장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선택입니다. NPT 탈퇴와 국제 제재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만 NPT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첨단 재래식 전력의 극대화입니다. 드론, 인공지능, 사이버 전력, 극초음속 미사일, 핵무기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억지력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실전 배치 중입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로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계속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침공했을까요? 세계 5위라는 숫자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불편한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 66조 원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310만 예비군, 4,400문의 포, 이것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숫자에 취해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불편한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그들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래된 불편한 주제입니다. 자원도 거의 많지 않고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NPT, 탈퇴 후 이어질 국제 제재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산이고, 오늘자 기사를 보니 유럽, 특히 독일에서도 서서히 핵보유 논의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핵 문제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금기어였는데, 요즘의 미국,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과연 동맹으로서 핵우산을 든든히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인근 러우 전쟁에서 보여줬듯이 과거 든든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보호를 명분으로 7년여에 걸친 러시아로의 핵을 옮겨가면서까지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과연 미국의 동맹국들은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냥 불편한 진실을 쉬쉬하면서 숨기는 것만이 가장 좋은 선택지인가? 치열한 논쟁을 통한 해법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구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